안녕하세요. 주템 업앤다운 진행의 정승윤입니다. 어제와 그제 역사 속에 이런 날도 있었다라고 기억이 될 만한 7월의 마지막 주였습니다. 장 초반에는 우리 시장이 좀 눈치를 보는 듯 하더니 지금 이 시간에는 상승으로 확실히 방향을 잡았습니다. 5,918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실적도 나왔습니다. 확정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2028년까지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과 함께 이 주주 환원에 대한 이야기도 확정적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장은 이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지금 소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은 우리 시장에 도움이 될 만한 이슈들은 전혀 없는, 그러니까 좀 좋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서 장 초반에는 걱정이 참 많았는데 지금 우리 시장은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컬러감을 어제와는 너무나 확연하게 바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해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사실 고점 대비 지금의 주가 레벨도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하방 지지력을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좀 해봐야 하는 오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수급적으로 봤을 때 개인이 지금 매도를 2조 넘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하고 우리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일수록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앞으로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할지 조금 더 차분하게 이 시간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1시 1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시장 상황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승현입니다. 네,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상황이 좋지 않았죠. 양시장 모두 6%가량 급락하면서 상황이 좋지 않았는데요. 반면 우리 증시 오늘장은 괜찮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소폭 상승 출발하면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자세한 지수 상황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전일보다 5.05% 상승한 5,949선 지나고 있습니다. 전일보다 0.33% 소폭 상승 출발해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 전일보다 1.39% 상승한 671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메이저 주체들이 담아내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기관이 1조 2,162억 원 담아내고 있고 외국인 역시 5천억 원 넘게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 홀로 1조 7,252억 원 덜어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도 체크하시죠. 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메이저 주체들은 역시나 담아내고 있습니다. 기관이 527억 원, 또 외국인이 323억 원 담아내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만 홀로 871억 원 팔자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SK하이닉스입니다. 네, SK하이닉스가 전날 시장의 기대를 밑돈 2분기 실적 발표와 컨퍼런스 콜의 여파로 9.61%의 급락을 기록했었죠. 연준이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하면서도 매파적 양상을 보인 건데요.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한 것도 투자 심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현재 SK하이닉스는 전일보다 3.64% 상승한 145만 원 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죠.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이 89조 4,924억 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1,818.3% 증가했다고 1,813.8% 증가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이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 역시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 LG생활건강입니다. 네, LG생활건강이 올해 2분기 실적 개선에 성공하면서 장 초반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요. 올 2분기 LG생활건강의 해외 매출은 5,845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6% 증가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현재 10.27% 상승한 2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영업이익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실적 개선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계속해서 매수세가 몰리고 있습니다. 네, 회사 측은 닥터그루트 등 프리미엄 브랜드의 글로벌 성장세가 이어진 가운데 기능성 제품을 중심으로 국내외 전략 채널의 판매가 호조를 보이면서 실적 성장을 이끌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지난해부터 LG생활건강이 추진해온 해외 사업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이 성과를 내고 있죠. 북미 매출이 처음으로 중국을 넘어서는 등 사업 구조 변화도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35%로 확대됐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북미 매출이 중국을 넘어선 건 LG생활건강이 독립법인으로 분할한 이후 사상 처음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의 미군 기지 공격에 대한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방산주가 현재 들썩이고 있는데요. 또한 미국 전쟁부 로키드 마틴과 약 85조 원 규모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생산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재 군수물자 확충에 나섰다는 소식도 방산주를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전일 대비 10.86% 상승한 89만 8천 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세 가지 특징주와 지수 상황 살펴보셨는데요. 시장 변동성이 심하고 또 각종 공시가 발표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장 상황에 주목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캐스터 김승현이었습니다. 네, 7월 30일 11시 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반등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제 낙폭에 대비해서는 반등의 폭이 크지 않다고 봐야 할까요? 어쨌든 5%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는 오늘 이 시장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챙겨갈 것인가, 좋은 전략 주실 우리 이민 멘토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인들이 이렇게나 많이 정리가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좀 생각이 들고요. 이게 사실 오늘 5%가 올라가더라도 뭐 추세적으로 돌렸다고 보기는 너무나 어려운 구간이잖아요. 네. 그냥 하방을 어디서 잡아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되고요. 그리고 지난밤에 나왔던 소식들, 금리에 대한 걱정, 그리고 메타의 실적 이런 것도 어쨌든 매크로 환경이 그렇다 보니까 네. 오늘은 이렇다 한들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민이 되는 구간인데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한마디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있는 거죠. 시장이 올라와도 이제 예전만치 이렇게 불화산처럼 예. 막 이렇게 불나방처럼 막 이렇게 매수해야지라는 느낌보단 올라와서 다행이다라는 느낌보다는 올라오니까 그냥 매도하고 나가야겠다라는 게 시장의 지금 전체적인 심리가 녹아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은 당연히 반등이 나왔어야 되고요. 오늘 같은 반등은 사실은 어제 반등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사상 초유의 사태였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서킷 브레이커가 나왔다는 건 저도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처음 봤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가끔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금융 위기라든지 전 세계 글로벌 위기가 있을 때나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식으로 서킷 브레이커가 나오고 이날도 나오고 이날도 나오고 이날도 나왔던 이유는 지금은 전형적으로 7월 27일 날 ETF가 상장된 다음부터 계속되는 시장의 변동성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속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어제 제가 시장 예측이 참 어렵습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시장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은 오히려 버티는 게 낫다. 굳이 우리가 여기서 투매에 동참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여전히 개인 투자자가 현재 시장 오픈한 지 2시간밖에 되지 않았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여전히 매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 2조 넘게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물량을 어제와 달리 기관과 외국인들이 사가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지수 자체가 4% 올라가고 있는 거는 아마도 삼성전자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시장이 그럼 오늘부터 반등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계속 올라갈 것이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감은 있습니다. 다만 반대급부적으로 시장은 현재 이렇게 보시면 지금 완벽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상방이 V자 반등이 이렇게 나온다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바닥은 확실히 잡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제가 바닥을 7,000선에서도 얘기했고 7,500선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건 맞는데요. 정확하게 바닥을 예측할 수는 없었지만 역시나 이런 식으로 지금 공포의 투매 단계에서 현재 수급 상태를 본다면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귀를 좀 해보자면 제가 시장이 한도 끝도 없이 밀렸을 때 초반 상태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다. 화가 나 있는 상태이다. 그다음 두 번째 상태였을 때는 포기. 예. 지수에 대해서 포기, 내 주식에 대해서 포기.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가 뭐라고 했죠? 그냥 투매. 예. 공포의 투매. 그러니까 공포의 1단계에서부터 지금은 벌써 3단계까지 들어온 거예요. 뭐 참 아이러니한 얘기지만 이런 식으로 개인 투자자가 공포로 투매에 참여할 때는 증시가 역사적으로는 바닥일 확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역발상으로 해보자고요. 3월 달에 미국 이란 간의 전쟁이 터지고 나서 4월 달에 시장이 상승할 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멘토님 지금이라도 살까요? 살까요? 요 질문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실제로 6월 달 초반선, 요때가 한 7,500에서 7,000선이죠. 6월 달, 요렇게 조정이 나왔던 6월 달에도 지금이라도 따라 붙어야 될까요? 라는 매수 질문이 가장 많이 나왔고요. 최근에 질문은 가장 뭐였냐? 그냥 저 물어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저 매도할게요. 도망가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시장이 바닥에 들어올 때 그때 매수를 하겠습니다. 라는 질문이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딱 요때를 기점으로요. 지금이라도 살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매수보다는 매도를 고민을 좀 했어야 됐고 저도 못했습니다. 요거는 제가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안 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더 올라갈 것 같았고 좋은 것만 살펴보고 좋은 것만 얘기를 드렸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틀리게 받고 좀 사과드리겠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반대급부적으로 최근에는 매도를 할게요 라는 거는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올라갈 때는 그 누구라도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는 그 누구라도 팔려고 합니다. 근데 주식에 이런 격언이 있죠. 늘 대중과 반대로 해야 된다. 지금은 매수는 못 하실 거라는 거 압니다. 왜? 현금이 없어요. 시장에 현금 없다라는 거 저 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매수를 하라고는 말씀을 못 드릴게요. 왜냐하면 매수하라고 하면 어느 누가 공감을 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공포에 매도만 하지 마세요. 매도만 금지입니다. 이거는. 매도만 하지 마세요. 제가 시장을 보는 뷰가 맞건 틀리건 떠나서 남들이 다 매수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고민하시는 게 맞고요. 남들이 다 도망치고 이제 시장 떠나려고 할 때는 오히려 그 반대. 매도만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보시면은 개인 투자자가 이런 식으로 매도세가 점점 강해지거든요. 제가 요거 아침에 이렇게 봤는데 아침에 9시 반 요때부터 10시까지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가 팔거든요. 보시면 이때는 반대매매 청산이에요.
9시 땡 치자마자 쭉 밀렸다가 여기서 더 받쳐주는 물량이 없죠. 그러다가 지금은 살짝 매수가 들어오는데 11시 이후부터 또 빠질 가능성이 높아요. 예, 이거는 지금 다 반대 매매 청산입니다.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정말 지금 좀 마진콜도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한 증권사의 PB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약속의 2시라고 하죠. 14시. 예, 이때 이후부터는 마진콜 전화 때문에 자리를 뜰 수가 없대요. 그 말이 뭐냐면 14시가 땡 치고 지나면 현재 신용 매매, 그러니까 주식 계좌로 인해서 담보 매매를 한 분들한테 이 돈을 입금 안 하면 그거 주식 날라갑니다라고 전화를 하는 게 14시예요. 그러면 오늘 일단 오후 시장까지 시장은 쭉 반등을 해줄 겁니다. 그러다가 14시 정도 들어오면 또 반대 매매가 들어와서 시장 또 눌려줄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이런 롤링에 속진을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가장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여기 있구나. 한번 볼게요. 일단은 오늘 거래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벌써 또 마이너스로 빠지죠. 예, 요런 게 지금은 여러분들 일희비할 필요는 없다. 다 반대 매매로 빠지는 겁니다. 예, 요게 지금 10시에 한번 털었다가 올라가고 지금 11시에 또 시작이 되니까 털었다가 또 이따 올라올 거예요. 지수도 방금 전에 우리가 4%였는데 3%로 빠졌잖아요. 그만큼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 놀아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더 심하죠. 지금 2차 전지 쪽만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는 흐름 나타내고 있고, 나머지는 로봇, 주성 엔지니어링 어닝 쇼크 나왔죠. 이런 종목 10% 빠지고 있고, 그간 시장 대비 굉장히 강했었던 파마리서치까지 마이너스 11% 가고 있다. 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시장에서는요. 한마디로 정리를 드릴게요. 말이 되게 길었지만 공포보다는 용기를 가지셔야 돼요. 용기. 제가 어제 방송을 하고 유튜브 개인 방송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부분이 뭐냐면 제가 보는 뷰가 틀린 거 인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더 강력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용기를 가지셔야 된다. 시장은 찐 바닥이라고 표현은 안 할게요. 그런 확언은 하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공포로 매도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가진 종목이 내가 삼성전자야, 하이닉스야, SK스퀘어야, 삼성전기야 라고 하면 용기를 가지세요. 절대 지금은 도망갈 시장 아닙니다. 시장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제가 차트를 좀 가져왔는데 무슨 차트냐면 월봉 차트예요. 코스피 월봉 차트. 예, 복귀를 해야죠. 오늘 일단은 이제 내일까지가 7월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복귀를 하는데 참 아쉬워요. 왜냐면 자, 요게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입니다. 물론 오늘 요게 조금 올라오겠죠. 근데 4월 달과 5월 달의 상승분을 7월 달에 거의 다 반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요 3달의 움직임 폭을 다 반납을 하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나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복귀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와서 복귀하면 뭐 하겠냐면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십자형 도지가 나오면 조금은 매도를 고민하라고 얘기를 강력하게 드릴 겁니다. 다음부터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시장에 좀 취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보통 기술적 분석 중에서 이런 식으로 연내 최고점을 올라간 뒤에 이렇게 십자형이 나오면 이게 양봉이 됐든 음봉이 됐든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은 하라고 말씀을 전달 드려야겠다. 이런 좀 저만의 반성문을 좀 써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7월 달의 하락폭은 지금 3개월간의 이 폭등을 장을 한 번에 뱉어내는 시장이다. 그렇지만 버티셔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요건 말하면 뭐 하겠냐마는 그래도 갖고 와봤습니다. 코스피는 연 이틀 서킷 브레이커가 나온 게 최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그리고 2011년 미국 국가 신용등급 강등. 보시면 글로벌적인 리스크가 있어야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는 건데요. 실제로 어제와 그저께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리스크가 있었나? 라고 조금은 다시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 원인은 뭐겠어요? 예, 그 원인은 뭐겠습니까? 요건 넘어가고 요겁니다. 요거. 어제 국회 앞에 이 근조안이 쫙 깔렸다라고 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단위주모 레버리지 ETF가 악의 축이에요.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게 보시면 개인 레버리지 ETF 손실 금액이요. 추정이긴 합니다만은 56조 원이에요. 5,600억이라고 해도 많은 금액인데 56조 원입니다. 이게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물론 돈을 벌려고 들어왔고 본인들의 결정으로 들어와서 손실이 난 거에 대해서는 뭐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 현재 이 레버리지 ETF라는 판을 깔아놓고 그 판에서 이런 부작용을 2달간 방치를 한 건 조금은 얘기를 드리자면 정책 당국의 엄연한 실책이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에라도 어느 정도의 수정을 해주고 어느 정도의 좀 강력한 규제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어제 밤 9시에 뭐 F4라고 하죠. 예, 왜 F4라고 불리는지도 이제 짜증이 나는데 그분들이 4명에서 모여서 밤에 야식을 드셨는지 저는 솔직히 나온 정책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는 좀 신랄하게 비판을 할게요. 어제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는 분입니다.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는 분은요. 대통령이 없을 때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어요. 이분이 뭐라 그랬냐. 증시 변동성 레버리지 탑뿐만 아니야. 주식 안 하시는 분이죠. 예, 주식 안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정말 적나라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레버리지 ETF 때문만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일본 증시도 우리 변동성 크고요. 미국 증시도 변동성 큽니다. 근데 왜 우리한테만 그러세요? 레버리지 탓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 탓이에요. 근데 죄송한데요. 일본은요. 키옥시아와 이런 종목들이 1000% 올라갔습니다. 그런 변동성 있을 만하죠. 예, 미국 증시는요. 그래요. 좋습니다. 반도체 종목들은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변동성이 안 커요. 예, 우리나라는 지수 자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예, 백날 회의를 하면 뭐합니까? 그냥 검토 중입니다. 아직은 확정 전입니다. 계속 잼만 날리면 이 시장 정상으로 안 돌아와요, 여러분들. 예, 저는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니까 내일부터 증거 위탁금을 3천만 원으로 높이면 조금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어제 이런 증시 정책을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이 증시밥을 먹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까탈스럽게 굴만하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거를 개인 투자자가 56조 원을 손해봤다고 해서 이거를 다시 환불해줘라, 이거를 다시 어떻게 복구를 해줘라 라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하지 않아요. 왜? 우리들이 선택한 거니까. 근데 레버리지 ETF라는 판때기를 만든 거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들라고 했습니까? 본인들이 외화가 유출되는 게 싫어서 홍콩 증시에 상장된 하이닉스 3배짜리 ETF가 외화를 빨아가는 것 같아서 우리나라로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재미있는 사실 말씀드릴까요? 레버리지 ETF 만들어서 외화가 그럼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습니다. 단 1달러도 안 들어왔습니다. 왜? 외국인들은 그냥 홍콩에서 합니다. 그냥 우리나라끼리 싸운 거라고요. 지금 근데 이런 말하고 어저께 뭐라고 했죠? 개인 투자자의 전체 자금의 20%만 레버리지를 하게 만든다? 그럼 어떠한 효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잡주들 다 팔고 그리고 어디다 대출 다 끌어와서 훨씬 더 파이를 늘리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거는 미봉책이 아니라 후진하겠다는 얘기라고요. 저는 진짜 이해가 하나도 안 되고요. 지금 이 정책들이 좀 스피드감 있게, 속도감 있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오늘 증시 반등하는 거 과연 좋은 일일까요? 증시가 하루에 5%, 6% 움직이는 거 과연 정상일까요? 예, 서킷 브레이크 이틀을 만든 건요. 우리 개인 투자자 탓 아닙니다. 다 이분들 탓입니다. 예. 이분들이 레버리지 판을 만든 거에 대해서 잘못은 전 없다고 생각해요. 누가 이 상황을 예측할 겁니까? 근데요.
만든 분들이 조정을 해주고 정책을 만들어줘야죠. 지금 2달간 그냥 회의만 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잖아요. 왜 바라만 볼까요? 네, 제가 이 얘기까지 드릴까요? 왜 바라만 볼까요, 이분들? 왜 그럴까요? 세금이 많이 나와요. ETF 거래를 하면 거래세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수익을 나면 증권회사들에 대해서 또 수수료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세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겠죠. 예, 제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싶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만 그런 건 아니다. 예, 레버리지 포함 전반적 상황 점검. 언제까지 점검할 거냐고요. 예, 점검 2달 동안 합니까? 그러면 죄송한데 저보다 당연히 똑똑하신 분들이지만 이 자리 왜 있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해봐야죠. 물론 그분들만의 뭔가 이렇게 변수 창출도 있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보는 정말 매크로적인 환경도 있겠지만 당장 개인들이 지금 죽어나잖아요. 거래라도 일주일이라도 정지를 시켜놓고 시장을 안정화시켜야 되는 게 저는 급선무라고 봅니다. 예, 아시겠죠? 저 이렇게 세게 얘기하면 안 좋은 거 많이 들어올 겁니다. 저한테 안 좋을 거라는 거 알아요. 근데 저는 최소한 개인 투자자를 좀 지켜줘라. 그것이 본인들이 할 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것도 다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창신 메모리가 중국 기업 변수도 된다. 변수가 있겠죠. 근데 저는 0.1%라고 봐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DUV 장비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지금 변수 우리나라의 변수일 뿐이지 그냥 갖다 붙이는 거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가짜 뉴스는 아닙니다만 언론 매체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붙이는 겁니다.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붙이는 겁니다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의 대통령 정책실장이라는 분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시장이 좋을 리가 없겠죠.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개인 투자자의 현재 어제 순매수입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가 한 2조 넘게 3조 넘게 매도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개인 투자자가 매수한 리스트는 코덱스 레버리지, 하이닉스 단위주물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하이닉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 코덱스 200입니다. 요것도 코덱스. 예. 지금 보시면 하이닉스 단위주물 레버리지 2천억, 그다음에 타이거 레버리지 거의 800억. 이건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이건 하시면 안 되고요. 개인 투자자가 최근에 지금 사시는 건 일단 지수 ETF를 또 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선택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예. 그리고 현재 개인들의 투자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 그냥 안정적인 거를 이제 추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지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지수에다가 투자를 하겠다. 저는 이건 맞다. 이건 맞는데 중간중간 지금 단위주물 레버리지가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건 안 됩니다. 이 마인드는 뭐냐면 최근에 내가 가진 종목이 50% 40% 마이너스가 나니까 하루빨리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손실을 만회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하이닉스가 또 좋지가 않아요. 삼성전자가 또 다른 길을 가고 있죠. 아마 이분들은 오늘 또다시 손해를 보고 계실 거다. 예, 지금은 제가 뭐 추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거면 저는 코덱스 레버리지, 코스닥 레버리지가 훨씬 더 낫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안정형을 추구한다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좋은 가운데 조금 요즘에 맨날 나올 때마다 불만과 불평을 많이 늘어놓는 것 같고 현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좀 비관적이게 해서 조금 여러분들 심기도 안 좋은데 제가 그걸 더 불편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여러분들보다는 제가 스피커가 좀 있으니까 저는 금융당국이나 현재 시장을 관리하는 이런 정부 정책 당국에 조금은 쓴소리를 하고 싶었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투자 상황과 그리고 지금 자금이 개인들의 자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것들에 대한 것에 좀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에 대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까 한 번쯤은 이제 전략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도록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강연의 일정입니다.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장 초반에 그러니까 11시 우리 방송 시작할 때에 비해서 탄력을 조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2.79% 지금 뭐 1%대 강세 보이면서 하이닉스 역시 음전을 했고요. 뭐 삼성전자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 4%대로 상승폭을 좀 축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앞서도 ETF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하이닉스 ADR이 상장하면서 뉴욕 시장에서 떨어지면 우리 시장이 떨어지고 이게 계속 순환 고리처럼 네, 지금 맞아요. 하이닉스가 그리고 공모가 이하로 굉장히 많이 레벨이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투자 심리 자체가 한 번 더 꺾일 수 있는 게 뭔가가 마련됐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오늘도 지금 하락으로 전환이 됐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우리가 이것을 이제라도 이제 정리하자는 말씀은 안 하셨지만 네. 너무 많이 이렇게 하락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준을 가지고 좀 바라봐야 될 것인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하이닉스를 이제 10만 원대라든지 아니면 최소한 한 30만 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럴 네. 수 있죠. 그만큼 지금 앵커님 얘기하신 것처럼 도저히 이게 이제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래 이 정도 수익이라도 챙기자라고 하면서 매도를 하는 건데 지금은 그냥 어떠한 펀더멘탈 이슈로 떨어지는 거는 아니고 거기다가 뭐 반도체 디램 값이 갑자기 폭락하면서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시장 환경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지금은 매도를 안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지금 하이닉스가 300만 원 근처를 찍고 나서 100만 원 초반대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또 증권사에서 하향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예.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가뜩이나 오돌오돌 떨고 있는데 이거는 가지고 있는 내복까지도 뺏어 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또 의견은 매수 유지인데 목표가만 맞아요.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네. 매수 유지 이런 거 안 보고 아하. 그냥 180인데 150? 야 이거 너무 우리도 팔아야겠다라는 건데 항상 우리가 정말 이럴 때가 바닥이거든요. 완전한 바닥을 맞추긴 어렵겠지만 네. 지금부터라도 분할이라는 생각을 좀 한다면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매수하라고까지도 전 지금 요즘에 얘기를 못 드리는 게 그렇죠. 또. 매수는 안 하셔도 돼요. 네. 팔지만 마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확정짓는 순간 너무나 큰 뭔가 상실감이 드실 것 같아서 네, 우리가 이제 주식하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내가 파니까 올라갔어. 나는 인간 지표인가 봐. 네. 예. 그런 게 지금 인간 지표 여러분들이 되시면 안 된다. 굳이 우리가 정말 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시장에 나침판이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되게 심리적으로 힘든 거 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맨날 주식만 하시는 분들이 아니잖아요. 현업이 있으시면 그냥 현업에 집중하시면 눈 딱 감고 있으면 한 달 뒤, 두 달 뒤 제가 이제 7월 말까지 좀 힘들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8월 달부터 정상화가 되면 뭐 하이닉스가 300만 원 다시 갈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지금 가격보다는 무조건 올라와 있을 거다. 아하, 지금보단 나은 가격에 손실을 확정하는 게 그래도 그렇죠. 회복의 여지가 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바닥을 만들어 줄 필요는 없다. 지금 뭐 조금 강한 표현이라면 시장에 시치들이 많이 쌓여 있습니다. 나도 그 하나의 시체가 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시장이 또 좀 오전에 좋다가 빠지니까 또 흔들리시죠. 근데 앞서서 우리 시작할 때 11시에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네.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14시 구간에도 분명히 다시 한번 주춤할 것이다. 그렇다면 끝까지 봐야 될 오늘이구나라는 마음에 다짐은 했습니다만 지금 캔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랫꼬리 달고 십자 도지거든요. 참 마음이 네. 그죠? 예. 시장이 왜 이틀 연속 10% 빠졌는데 오늘은 그 절반이 10%도 못 올라갈까? 그러니까요. 네. 지금 그 정도도 아니에요. 1% 정도 5,724포인트거든요. 왜 그럴까요? 아직은 사실 이게 올라갈 때도 우리가 위를
끝을 모르고 올라가잖아요. 네. 사실 그런 생각을 할 뿐 아래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저점을 테스트하면서 잡아가는 구간이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점 테스트 구간은 맞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거는 수급 때문에 올라왔다가 수급 때문에 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사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옛날만큼 강하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너도 나도 팔고 싶잖아요. 물론 네. 앵커님이야 지금 저랑 같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 좀 기다려보자 라고 하겠지만,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 특히나 7,000선과 7,500선에 들어오신 분들은 오늘의 아침 반등을 이용해서 나갔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손실을 줄이고라도. 그렇죠. 그냥 어제보단 나니까 하면서 이틀 연속 하락한 걸 보다 보니까. 근데 이럴 때 정말로 고수들은 꾹 참고 기다립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 힘들게 시장을 버텨 나가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참 방송을 하면서 제 말이 무거워지고 제 말대로 하신 분들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한 가지만 확실히 하자고요. 계속 저는 심플하게 말씀드려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금은 남들이 팔 때 같이 팔지 마세요. 주식시장이라는 건 굉장히 잔인합니다. 남들이 할 때 같이 했다가 성공하는 적은 없어요. 그래서 늘 역발상이 중요하고, 남들이 공포에 있을 때 나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물론 지금 용기를 가진다고 해서 내가 현금이 있어서 매수를 할 수 있는 분이 많이 없다라는 건 압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매수를 한다라기보다는 매도를 따라서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만약에 오후장에 음봉으로 빠져서 더 빠지더라도 겁먹지 마시라고요. 예. 제가 물론 항상 자신감 있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되는 시장인데,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지 말아야 되는 9,000대는 너도 나도 자신감을 갖다가 9,000에 있던 포인트가 5,000포인트까지 내려오니까 자신감을 완전히 잃었거든요. 시장은 그렇게 반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자신감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다만 제가 가져온 이 지표는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되는 지표. 요게 뭐냐면, 제가 아침에 요거를 편집하느라 제목을 다 못 적어 왔는데, 이게 SK 하이닉스 ETF의 현재 시장 가치입니다. 보시면 하이닉스가 5월 27일 날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좋았죠. 예, 요때 되게 주가가 좋았어요. 요때가 300만 원 찍고 나서 하이닉스가 절반 이렇게 마이너스 50%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도 주가가 좋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단일 종목 레버리지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고점에서 사신 분들이 있어요. 있다고 치자고요. 있다고 치는 게 있겠죠. 고점이 형성됐으니까. 만약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계셨다면 마이너스 100%입니다. 제로라고요, 돈이. 상패라고요, 그분들은. 진짜예요. 이게 내가 그냥 하이닉스 본주를 갖고 있으면 마이너스 50%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버티면 돼요. 왜? 중간은 올라올 거니까. 근데 제로에서 중간 올라와도 제로인데요. 곱하기 몇 해도 제로잖아요. 제로라고요, 이분들은. 자, 심각하죠. 하이닉스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거 지금 감 오셨죠. 근데 더 재밌는 거, 재밌다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 더 충격적인 거 보여드릴까요? 자, 하이닉스 단위주물 레버리지가 16조에서 5조까지 떨어졌습니다. 더 충격적인 거 보이십니까? 저 아침에 이 자료를 찾는데 정말 깜짝 놀랐는데요. 개인 투자자가 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누적 순 매수 지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고점에서부터 마이너스 50%, 레버리지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마이너스 100%가 나는 수치까지 나왔는데,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어요. 이거는 하면 안 돼요. 자, 하이닉스 레버리지에 한해서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레버리지 ETF를 내가 멘토님 말을 안 듣고 샀어요. 그러면 그냥 손절해야 돼요. 오늘 반등이 나올 때. 물타기를 하면 안 된다고요. 이런 거는. 손절을 하고 그냥 학습 비용이다라고 하고 본주를 사시는 게 맞다고요. 그래서 시장이 더 못 올라가는 겁니다. 왜? 여기에 모든 지금 몰빵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본주도 못 올라가는 겁니다. 정말 충격적이죠? ETF는 이런 식으로 가치가 절반이 넘게 떨어졌는데 개인 투자자는 계속해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요.
삼성전자는 그나마 여기서 횡보해요. 근데 SK하이닉스는 이렇게 뿅 하고 올라왔어요. 제가 아까 요거 처음에 아까 요거 보여드렸잖아요. 요거. 어제 그렇게 매도하는데도 삼성전자 레버리지를 사는 게 아니라 SK하이닉스 레버리지만 사세요. 예, 왜? 반등을 많이 준 걸 봤으니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 지금은. 절대로 안 돼요. 내가 만약에 물려있다? 마이너스 30% 40% 손절하세요. 예, 강력하게 말씀드려요. 손절하세요, 이거. 안 된다고요. 이거는 기다린다고 되는 종목이 아니에요. 내일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올라가더라도 손절하세요. 예, 어제 이후로 제가 각성했습니다. 한번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좀 더 강하게 얘기할 거예요. 자, SK하이닉스의 IR 자료입니다. 사실은 제가 오늘 조금 시간이 이게 방송이 1시간만 더 뒤로 있었으면 삼성전자 IR 자료를 갖고 왔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 삼성전자 IR이 끝나는 시간이라 못했지만 자, 보세요. SK하이닉스를 앞으로 내가 보유해야 될까? 아니면은 지금이라도 손절해야 될까? 이걸 보여주는 IR 자료입니다. 매출액 80조 나왔죠. 영업이익 60조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영업이익률이 76%예요. 그러니까 100억을 팔면 76억이 남는 겁니다. 어마무시하죠. 어마무시하죠.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제하고 60조인데 순이익률은 100%가 넘어요. 그냥 돈 찍어내는 기계입니다, 지금. 놀랍지 않아요? 더 놀라운 거 보여드릴까요? 더 놀라운 거? 이렇게 놀라운 지표를 보여줬는데 어제 주가는 마이너스 10%가 넘었어요. 이해가 안 가죠? 지금 시장은 순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 안 합니다. 좀 더 볼게요. 자, 어제 이제 제가 보고 싶었던 건 재무 개선에서 요 순현금이거든요. SK하이닉스가 현금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투자를 너무 많이 해놨고 반도체가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한 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1년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순현금이 없어가지고 주주환원 정책을 잘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돈을 또 벌다 보니까 현금, 그냥 캐시를 갖고 있는 게 70조입니다. 그래서 어제 실망한 게 뭐예요? 야, 너네 60조에서 70조나 갖고 있는데 주주환원 안 해? 진짜로? 네, 너네 주주환원 왜 얘기 그렇게 명확하게 못해? 근데 오늘 나왔죠. 어젯밤에 나왔죠. 이게 저도 이제 처음 알았잖아요. 우리도 모든 사람이 처음 알았습니다. ADR을 상장을 하잖아요. 미국 시장에. ADR을 상장하면요. 주주환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얘기를 못 해요. 이게 법규에 걸린답니다. 근데 시장은 이것도 모르고 그냥 후드려 팼죠. 후드려 팼으니까 저가 매수 가능.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금도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HBM, D램, 낸드 제가 말씀드렸죠. HBM의 공급은 좀 줄이고 D램으로 우리 몰아갈 거예요 라고 SK하이닉스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요거였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원시 D램 공정 요게 중요하거든요. 앞으로 HBM이나 DDR5, 뭐 DDR5 다음 세대를 만들 거면 원시 공정이 중요합니다. 원시 공정이 뭔지는 제가 오늘 더 들어가진 않겠지만 원래 원B였어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원C였는데 이 기술 자체도 삼성전자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술은 역시나 SK하이닉스 좋구나.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제 이제 보면 이런 것도 또 따지더라고요. LTA라고 장기 공급 계약이 나왔는데 핵심 고객 포함 10개 고객과 협상을 마무리하였으며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주가가 빠지니까 어제 뭐라 그랬어요? 이 10개 고객이 누군지 정확히 얘기 안 해줬다. 진짜 여기서 그만 말하겠습니다. 어찌됐던가 LTA를 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출하량이 늘어나고 있고 장기 공급 계약을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다는 건 여전히 긍정적인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또 중요했어요. 너네 그러면 SK하이닉스 니네 캐펙스 투자 공장 얼마나 늘릴 거니? 아까 순현금 얼마랬죠? 60조에서 70조. 보시면 2026년도 투자 규모는 40조 원대 후반으로 예상합니다. 강력하게 투자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 실망했죠. 왜? 40조를 투자하는데 너네 그러면 20조가 남잖아. 20조 남는 거 주주환원 안 하니? 이거에 또 실망했는데 말씀드렸죠. 할 겁니다. 주주환원 할 거예요. 오늘 삼성전자가 주주환원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어제 사실 SK하이닉스의 컨퍼런스 콜을 비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분들이 틀렸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사실은 그렇게 흠잡을 게 뭐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아직도 좋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레버리지 ETF는 손절을 하셔야 되지만 본주를 갖고 있다?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전문가님,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게 가치랑 어쨌든 가격은 다르긴 합니다만 네. 우리나라에서 개인별 투자 한도 설정 범위를 뭐 총 투자금의 20%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네. 이야기 나왔잖아요. 이거의 효용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더 예. 이제 뭐랄까요? 그쪽으로 투자를 모을 수도 있어요. 지금 보시면 시장이 빠지는데도 레버리지를 사시잖아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이 만약에 내가 1억이 있으면 2천만 원어치는 밖에 못 산다라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은 1억을 딴 데서 또 빌려오겠죠. 그래서 일단 투자금을 늘려놓고 나 4천만 원어치 살 수 있게 만들어 놓겠죠. 그럼 그 돈을 어디서 하냐? 기존 쪽으로 내가 물렸던 종목을 팔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쪽에서 비트를 또 끌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점점 더 과열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이것은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당장도 좀 사실 이걸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막지는 못할지언정 자살골 수준이다. 아, 그렇군요. 네. 오늘 좀 강력하게 비판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 이 낙폭이 굉장히 큰 데 비해서 상승폭도 줄어들고 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위축되는 구간인데 네. 오후장은 우리가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대응이랄 게 있을까요? 사실 팔지만 말자 하셨는데 네. 좀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우리 멘탈 지킴이시다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거든요. 지금은 대응을 어떻게 하셔라라는 게 귀에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그렇죠, 사실. 예, 그래서 무대응도 대응이다. 예. 무대응도 대응. 저는 네. 지금은 이미 시장은 반등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또 네. 확언을 하지만 반등은 7,000포인트까지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7,000포인트 근처에 들어오면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종목을 압축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반등이 들어온다고 해서 항상 착각하는 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V자 반등은 없습니다. 또 확언을 할게요. V자 반등은 없어요. 7,0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겁니다. 예, 자연적인 반등은 무조건 들어와요. 그러면 7,000 들어가서 또 밀릴 거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7,000 들어가서 박스권으로 움직일 거예요. 왜?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2위가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대응이라는 표현보다는 시장을 너무 스트레스받게 막 맨날 쳐다보지 마셔라. 지금 시장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니까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죠. 매도해야 되나 하지 마시라고요. 네, 그 생각만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한 30초 남았는데 주체모 펜다운 상당히 좀 오랜 기간 운영을 했고 종목 상담도 많이 했고 많은 분들에 대해서 상담이나 뭐 이제 투자 아이디어를 좀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마 오늘 방송이 좀 마지막 방송일 것 같고요. 그간에 이제 참 불모지었죠. 이쪽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아서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 도움 말씀 많이 주신 이민 멘토님과 함께 했습니다. 자, 오후장도 힘내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